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결전의 날이죠. 우리나라 기준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들썩일 거고, 과연 3월달 FOMC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지 결정이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CPI 발표 전까진 그래도 약간의 예상치보다 낮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땐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진짜는 딱 이때죠. 딱 발표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이젠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이때 롤러코스터의 무빙 한번 보여주고 결과에 따라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반등,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제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CPI의 세부 항목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CPI 측정 방법도 변경이 됐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CPI 산출 방법이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자, 바뀐 거 한번 볼게요. 저번 달인 1월부터 CPI 산출 방법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임대료 등 주택 관련 비중이 32.9%에서 34.4%로 1.5%가 상승을 했고요. 식품 비중이 13.9%에서 13.5%, 0.4%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비중도 3.62%에서 2.66%로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등 주택 관련 비중이 32.9%에서 34.4%로 1.5%가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땐 정말 수요가 높은 지역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임대료 그리고 주택 관련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CPI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번 CPI 발표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중고차 시장입니다. 산출 방법이 변경된 걸 보면 이제 중고차 비중이 3.62%에서 2.66%로 낮아졌습니다. 거의 1%가량 낮아졌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걱정할 만큼의 CPI의 상승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번 CPI 발표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1월달부터 식품에 대한 비중이 13.9%에서 13.5%, 0.4%가 낮아졌고요.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CPI 상승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PI가 발표되기 전에 세부 항목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결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CPI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거 아시면 직접 측정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각 은행들 혹은 월스트리트에서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예측값을 내주는데, 저는 굳이 우리가 그걸 다시 딥하게 파고들어서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은 이미 예측치에 다 나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 6.2%라는 예측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 예측치를 내는 은행, 증권가들은 하나의 자존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건 결국 과거의 데이터들이고요. CPI가 발표됐을 때 그날 결과는 어떻게 나와줬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8월 10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때를 왜 기준으로 잡았냐면 8월 10일부터 이 CPI가 꺾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 전엔 오르기만 했던 데이터들이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보진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CPI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세입니다. 9.1%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결과로만 봤을 때 결국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번 때보다 높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자, 다시 이 차트를 보면 8월 10일 CPI가 예측치 하회하면서 비트는 3.45%가 상승을 했고요. 9월 13일 CPI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비트는 마이너스 9.93% 하락을 하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잡힐 줄 알았던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걸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크게 한번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로 봤을 땐 이전 수치보다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0월 13일 CPI가 예측치보다 마찬가지로 높게 나오면서 발표 당시엔 급락을 보여줬지만 결국 반등이 나와주면서 1.15%가 상승한 채 일봉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예측을 했던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 이유는 어찌됐든 예측치보다 상회를 하더라도 이전보단 물가가 점점 잡히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서 10.54%가 상승을 했고요. 12월 13일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서 3.27%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12일 예측치가 부합을 하면서 5.15%가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번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측치보다 하위하는 결과는 총 3번이었고 예측치보다 상위하는 결과는 총 2번, 마지막으로 예측치와 동일한 결과는 총 1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9월 13일을 제외하곤 모두 다 비트는 상승을 했던 결과를 보여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결과로 봤을 때 9.1%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다라고 봅니다. 이번 예측치는 6.2%로 이전보다 0.2% 낮은 수치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0.3%든 0.1%든 결과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하락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라는 의견이 보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결과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폭락을 하더라도 이 발표된 수치가 이전 수치보다 낮으면 땐 제 관점이 틀리더라도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만약 폭락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기회를 오늘 새벽에 보여줬었죠. 만약 저라면 손절가를 일봉 마감 기준으로 어제 캔들의 저가를 잡고 대응을 할 것 같고요. CPI 발표 전 미리 예측을 해서 포지션을 잡는 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고요. 정말 자신이 있으시다면 미리 포지션을 잡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 차트 분석을 저는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지 저항 아무리 준비하고 뭐 파동, 피보나치 터치하고 해도 결국 저 발표 하나로 다 무시하고 오르거나 하락을 할 겁니다. 굳이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힘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 후에 손절가만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한다면 정말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는 항상 기회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에 잘 노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텔레그램 방에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린크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그냥 링크를 터치하거나 혹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다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